남편의 친구에게서 들은 그 한마디는 내 5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형님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아이도 있었지. 말끝에 스치는 바람처럼 가볍게 던져진 그 문장이 나의 모든 삶을 뒤집었다. 나는 길가에 멈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발밑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눈앞에서 번져나갔다. 그 모든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믿어온 남편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현관 앞에 서서도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 안에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테니까. 내가 가정이라 믿어온 공간, 그러나 이제는 의심과 배신으로 얼룩진 공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어쓴 채 끝없이 울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흘러내려 바닥까지 스며들었다. 울고 또 울어도 마음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가슴속에서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남편이 나를 속였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통장을 꺼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다. 통장에는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간 돈의 기록이 빼곡히 남아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흔적이었다. 나는 통장을 품에 넣고 은행으로 향했다. 낡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은행 문을 열었다.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은 내 속사정을 알 리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통장에서 어디로 돈이 빠져나간 건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고개를 숙여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네요. 받는 계좌의 이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 내 손은 덜덜 떨렸고 볼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며 그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눈앞에서는 불에 새긴 듯 선명했다. 은행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햇빛은 환했지만 내 마음속은 한없이 어두웠다. 남편이 내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비밀이었다. 숨기고 속이고 끝내 나를 배신한 흔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서류, 낡은 상자, 먼지가 쌓인 일기장. 남편은 평생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작은 흔적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조각 맞추기를 시작했다. 낡은 수첩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와 만남, 아이 학교 등록.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슴이 답답해져 손으로 옷깃을 움켜쥐었다. 아이가 학교에 다녔다고. 그럼 지금은 성인이 되었겠구나. 나는 수첩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글자 몇 개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다. 만남, 학교 등록. 짧은 단어들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남편은 언제,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났던 걸까?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왜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눈앞이 아득해져 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나를 비웃는 듯 보였다. 나는 사진 속 남편을 노려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평생을 믿었는데 당신은 내게 왜 이토록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거예요?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문 밖 세상이 두려웠다. 혹시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나를 향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나를 조롱하는 듯 들렸다. 저 집 아저씨, 바람 났대 숨겨둔 가족이 있대. 내 귀에만 울려 퍼지는 상상의 목소리들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남편의 낡은 휴대전화였다. 장례식 후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손도 대지 않았던 기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화면은 발에 있었지만 문자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번호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도 고맙습니다. 단 한 줄. 하지만 그 문장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숨이 막혀와 의자를 붙잡고 털썩 주저앉았다. 내 눈앞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정말이었구나. 당신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 나는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건다면 그 끝에서 누가 받을까? 남편의 아이일까 아니면 그 여인일까?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들릴지도 몰랐다. 만약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나는 무엇이라 답해야 할까? 나는 내 아버지의 아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왜 내 삶을 빼앗아갔느냐고 따져야 할까? 그 어느 쪽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내 남편이 살아온 또 다른 인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면 모래알 같은 텁텁한 맛만 입안 가득 퍼졌다. 잠을 청하면 사진 속 여인과 아이가 꿈속에 나타나 나를 비웃었다. 거울 속에 나는 순식간에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눈밑은 시커멓게 꺼지고 주름은 깊어졌다. 나는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분노와 그리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남편을 원망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리웠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얼굴,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내겐 따뜻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 그 얼굴은 배신의 얼굴로 겹쳐졌다. 사랑과 거짓, 그 사이에서 나는 찢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문을 열었다. 그러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낯익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눈빛은 너무도 남편을 닮아 있었다. 혹시 영숙 어머님 되시나요? 낯선 여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문에 기대고 말았다. 그녀의 눈매는 너무도 익숙했다. 내가 평생 바라보았던 남편의 눈빛과 똑같았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 앞에 선 이 젊은 여자는 누구일까? 남편이 숨겨온 여인의 딸일까? 아니면 남편의 또 다른 자식일까? 실례지만 영숙 어머님 맞으시죠? 아버지의 부인이셨던 분. 순간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 귀를 찢고 들어왔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수많은 말들이 결국 한마디로도 나오지 않았다. 내 손은 떨리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라니, 그렇다면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였단 말인가? 젊은 여자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낯선 글씨체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의 눈빛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여자의 그것과 똑같았다. 여보, 아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갑니다. 늘 약속해 주신 대로 꼭 한번 보러 와주세요. 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글자를 따라가던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두 손으로 편지를 움켜쥔 채 온몸이 떨렸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은 분명 두 개의 삶을 살았다. 하나는 나와 함께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과 아이와 함께한 삶이었다. 당신은 왜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나요? 평생을 함께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젊은 여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묘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쉴 새 없이 요동쳤다. 저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처음으로 만나는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남편의 거짓말에 치를 떨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의 외로움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죄가 없었다. 죄가 있다면 그건 오직 남편이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소용돌이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아이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등을 돌려야 할까?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현관 앞에서 마주 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남편이 남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과거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삶의 현재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남편의 숨겨둔 흔적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다. 그 흔적은 지금 내 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고, 나는 그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